AI가 인간을 뭐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가 되죠. 내가 할 일은 없어지고 이 회사에서 그러면 나의 임금은 없어지고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니 오늘은 과학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의리로 찾아와 주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직 의리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랄 뿐. 네. 저희가 궤도님을 모시면서 어디 나가시면 과학 얘기만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궤도님에 대해서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 과학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도. 네, 과학 얘기는 당연히 뒷부분에 그럼요. 있는 거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궤도 덕에 내가 과학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영광입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사는 삶은 어떤가요, 요즘에? 사실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삶이 대단하다기보다 네. 과학자로서는 기량이나 재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어떻게 기여할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겸손이네, 겸손. 저보다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연구 성과를 제가 대중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많이 활동한다고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이 일이 연구보다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연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리는 거고 네. 저로 인해서 이제 과학자나 과학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라는 거지 사실은 제 활동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생겨남으로써 그리고 많아지시면서 훨씬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너무 저로서는 반가워요. 맞아요. 행복한 일이고 모두가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과학을 좋아하고 모두가 과학에 익숙해지고 여기저기 굴러다녀야 과학에 애정이 생기거든요. 저는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저를 통해 이제 과학이나 과학자에게 애정이 생기는 거, 그거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만 늘리는 게 목표였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 물화생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대중분들에게 과학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자분이 대중과의 소통이 얼마나 재미있고 보람 있는지 그거를 느끼셔서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도 대중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본명보다 궤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본명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디다가 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뭐 동사무소 가서 뭘 동사무소 안 가요. 동사무소에 안 가기로 했어요. 병원 가도 병원 가도 안 가요, 그냥 병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본명을 안 쓰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저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사실은 좋진 않아요. 처음부터 활동명을 제 전공인 궤도 결정해서 따온 것도 저를 알리는 거는 이제 저를 소비하고 소모하고 나면 대중의 관심은 또 다른 것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저를 알리기보다 제 전공 분야를 알리면 그럼 나중에 또 제2에게도 제3에게도 나오면은 이 활동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저보다는 과학을 알리는 게 우선이고 저는 그냥 예능인입니다. 그냥 예능인과 다른 부분은 늘 팩트체크 이런 거에 예민하시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죠. 혹시나 오류가 있다? 바로 사과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미리 사과해, 미리. 근데 그게 과학자의 또 기본 자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자기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거나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겸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대가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명확해지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도 잘 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알면 못 떠드니까. 디지스트 특임 교수로 얼마 전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네네, 작년 9월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학기술원은 일종의 연구기관인데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면서 학생들도 같이 배출을 하는 곳입니다. 특임 교수라는 직책을 갖는 게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디지스트라는 우리나라에서 그 피인용 논문의 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세계 4위예요. 논문이 인용된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는 좋은 연구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말 연구자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내가 특임 교수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부채의식이 생길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한테 그 제안을 하신 것 자체가 대구 경북 쪽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디지스트를 전혀 모른다. 디지몬밖에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리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해요. 나뉘어서 디지스트 특임 교수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여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아유, 크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과기원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 그리고 디지스트가 1위예요. 저도 디지스트의 일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영광이고.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과학의 대중화돼서 얘기하니까 사실 오승훈 씨도 네. 과학 공부하다가 이상한 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승훈 씨를 평소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MBC에 있는 것 자체가 MBC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이득이에요. 진짜 이거는 MBC가 로또 맞은 거죠. 정말로. 어쨌든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아주 독특한. 이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도 얻기 힘든 부분일 거고, 평소에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오늘 여기 나온 걸로 답이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대중성 확보를 위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근데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미 잘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이분은 공부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조언을 드리자면 좀 재미는 없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어쩌면 오승훈 아나운서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울타리의 어떤 것도 있을 거예요. 프리가 되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볼까요? 이제 선이 없거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장담 못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 얘기를 들어와가지고. 자, 2026년에 주목할 우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르테미스 계획. 되게 핫한 거고, 네. 이제 곧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될 예정인 겁니다. 달 유인 궤도 비행. 실제로 달에 내리진 않습니다. 2호가. 3호가 실제로 달에 착륙을 할 거고요. 2호는 유인,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 거예요. 네. 진짜 지금 53년 만이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53년 만에 왜 궤도를 돌기만 하고 올까요? 도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달에 아예 이민을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져야 될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를 점령한다. 그때는 실제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내가 가서 깃발 꼽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죽음을 불사하고 리스크를 안고 내가 막 다치더라도 꽂고 오면 끝나요. 이게 핵심이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물을 어떻게 구할까? 거기에 희박한 산소는 어떻게 보완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안전하게 그 꼭대기에 무언가를 지어야 돼요. 네. 달로 이민을 가는 상황입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이민을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달이라는 곳을 일종의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달에서 발사하면은 화성으로 가는 것도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지구와는 다르게 중력도 굉장히 적고 대기도 없고. 네, 우주에 인간이 상주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주정거장. 네. 거기는 이제 굉장히 저궤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우주정거장이 아니라 38만 킬로미터에 상주하는 거예요. 달까지. 아예 다른 얘기죠, 이거는. 다시 인류가 달로 향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를 했고, 물론 이제 이 주도권, 이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건 미국이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힘을 실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나라의 위성이 들어갑니다. K 라드큐브라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한국천문연구원이 총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위성 시스템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만들었어요. 이 중요한 미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지상국 운영의 KT셋이 담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반도체 소자를 실어가지고 방사선에 내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어쩌면 이제 부품의 안정성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실험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쵸. 네, 그러니까 저 껴주세요 했을 때 아무나 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기술력 자체가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AI였어요. 이제는 피부에 느끼게 다가온. 그쵸. AI의 발전 속도. 우리가 현재까지 경험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도 AI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엘리베이터 탈 때 무서워하세요? 안 무섭죠. 안 무섭죠. 왜냐? 엘리베이터가 나를 20층부터 1층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를 믿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탔어요. 얘가 갑자기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럼 너무 무섭죠. 그쵸? 근데 절대 자유낙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타던 엘리베이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요.
느껴보지 못한 네. 거니까. 근데 생각하는.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던 분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도 훨씬 빠르게 내려오니까 네네.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속도에 적응을 해요. 근데 이 AI 기술이 추락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니까 네.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속도가 말이 되나? 이거 좀 무섭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사람이 이 AI의 발전 속도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빨리 발전할 텐데. 이제 또 인간은 굉장히 빠르게 익숙하게 적응을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야 아직도 이거 안 돼? 이럴 수도 있죠. AI한테. 예, 이럴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도 어떤 기술이 약간 네. 지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신기했어. 근데 이제 AI랑 대화하는 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새롭지 않아요. 지루해집니다. 네. 그 기술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한 거고 이제 그 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AI가 충분히 발전했을 때는 인간은 관심도 없을 거다. AI가 인간을 뭐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고 많은 SF 영화에서 AI와 인간이 대립을 합니다. 이렇게 좀 강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얘네들과 인간의 격차는 사실 인간과 개미의 격차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개미의 네. 격차. 우리가 이제 개미를 볼 때 네.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개미를 보면 이 녀석들 호모사피엔스로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러지 않잖아.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아무 생각 없어요. 개미네? 그리고 가는 거야. AI도 마찬가지로 개미나 인간이나 돌고래나 지능이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인간이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개미를 언제 죽입니까? 걸리적거릴 때. 예를 들어 얘네들이 내 방에 없어야 되는데 내 방에 있는 과자를 먹고 있어. 이놈들 봐 건방진 놈들 건방지네. 죽입니다. AI도 인간이 걸리적거리면 죽일 거예요. 신경 안 쓰다가.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미래에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잘 지내야 돼. 최대한. 눈치 보면서 눈치 살아야 보면서. 근데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도 눈치 보면 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먼 미래고 사실은 이 강한 인공지능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해요. 아직은. 그건 왜예요? 왜냐면은 우리조차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든 거거든요. 네. 우리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 시냅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를 더 이해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아직 자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AI는 자아가 있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자아라는 게 뭘까? 자아라는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그쵸, 상황에서는 그쵸. 네. 자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겠네. 궤도님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적까지도 알아서 생각해서 결정해 라고 인간이 엔터를 누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서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AI가 될 거잖아요. 그 엔터를 누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눌러도 괜찮은 미래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 안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럴까요? 네, 안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눌러서 안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멈추고 그것을 중단하자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간에서 멈출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그럼 경쟁을 하고 결국에 있는 갈 상태이기 거다. 때문에 아, 어느 한 곳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끝납니다. 네. 네, 그렇죠.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네.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죠.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확실한 건 어쨌든 인간과 AI, 이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고 예, 그때가 되면은 되게 새로운 환경일 거예요. 네. 왜냐면 인간은 지금까지 정말 여러 진화의 메커니즘을 겪어서 도태되거나 생존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자연 선택이에요. 환경에 맞게 인간이 조금씩 적응하면서 현재 인간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진화가 인위적이에요. 예. 원하는 내용을 탑재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하드웨어에 개선을 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도태될 건지 생존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진화를 거친 로봇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인간의 생태에 인위적인 어떤 목적이 명확한 어떤 다른 게 진화를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두 종은 아마 연결이 될 거고 예.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무언가가 네. 좀 정의될 수도 있겠죠. 네. 인간과 다른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구나라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죠. 들어요.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인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윤리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가 되죠. 8,500만 8,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 네. 저희 MBC에서 AI 라디오 뉴스를 도입하겠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아 진짜요?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제 아나운서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직업이니까 우리는 하던 일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면 내가 할 일은 없어지고 이 회사에서 그러면 나의 임금은 없어지고 노동이 없으니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데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단계에서 이 고민을 충분히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그 사라지는 노동은 우리가 하기 싫은 노동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 뉴스 이런 거 AI 안 시킬 겁니다. 하고 싶은 노동이 네, 새벽 4시 아침 뉴스, 새벽 뉴스 이런 거 AI가 해요. 왜냐? 다들 안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 하기 싫은 거를 전담함으로써 오히려 아나운서분들의 컨디션을 지켜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AI가 하는 것보다 어떤 인간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더 이제 강화가 되겠죠. 네. 저희가 이 궁금한 한이라는 채널을 만든 이유가 네. 우리는 훨씬 더 창의적인 일. 다른 걸 하자. 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든 목적도 있거든요.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분은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노동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해야 된다. 인간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그거를 채웠던 건데 네. 별다른 결핍이 없어진다. 정보를 다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빠르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치가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를 도입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네? 그러면 이거를 싹 정리해서 인건비를 아껴야겠다. 네. 라는 판단을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됐으니까 퀄리티를 올려보자.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뉴스, 본 적 없던 코너를 만들자. 그러면 둘 중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인간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AI는 계속 발전할 거고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이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또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고 인류는 고민을 AI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고민이 괴롭고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겠고 네. 누군가한테는 그 고민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을 할 거리를 계속 준다라는 게 인간으로서의 또 즐거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이제 필수가 될 거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가까운 미래에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자리를 뺏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AI를 더 열심히 연습해야죠. 저희 시대에는 엑셀 잘 쓰는 신입사원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일을 시키면 얘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 만에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끝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AI를 잘 쓰는 직원이 되겠죠. 아마 가까운 시간 안에는 AI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 안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AI로 만든 영상에 워터마크를 다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AI로 다 만드니까 이제는 이것은 AI로 사용하지 않은 영상입니다라는 게 고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큰일 마무리를 났습니다. 지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시간이 금방 갔고 네. 뭐 금방 끝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지금 다음 일정 늦었어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